내년에 소방공무원들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 합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와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자, 이 말 그대로 기름창고에 불이 난 거잖아요. 소방관들이 무려 17시간 동안 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 당연히 진압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시간은 아주 긴 시간인데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상보다는 그 화재 진압이 굉장히 빨랐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그 화재 당시 약 180만 리터의 기름을 소방관들께서 그 드레인을 통해서 빼냈거든요. 예. 그래서 소방관들이 탱크 속의 기름을 대거 빼냈기 때문에 그나마 진압이 빨라졌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그 신속하게 기름을 빼는 게 상당히 좀 큰 거였던 것 같은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열 며칠까지도 지나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그렇습니다. 정도로 초기에는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죠. 네. 이번에 그 화재 원인은 뭐 이미 보도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풍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풍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등을 바람에 날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서 이제 인화가 됐고 불이 붙었고 이 불씨가 저유 탱크 환기구로 들어가면서 이제 폭발이 발생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기회에 그 풍등을 날리는 거에 대한 그 경각심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 그 소방기본법 12조를 보면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그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소방관들이 참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게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아마 욕안 먹고 응원받는 몇 안 되는 아마 직업들 같은데 근데 처우는 굉장히 안 좋다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마 그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장 많이 소방관 그랬을 때 그 나오는 사진이 혹시 이런 사진 보셨을 겁니다.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를 진압한 다음에 땀과 물 그리고 수kom댕이 범벅이 된 소방관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컵라면으로 식사하는 장면. 예. 또 소방관들의 그 찢어진 방화복이나 구조 장갑. 물론 이제 지금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과거 구조 장갑조차도 예산 부족으로 그 소방관들이 개인 사비로 구입했다는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이런 인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도가 다른 나라하고도 또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주 크게 차이가 나죠. 예. 이런 조사도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좀 서글픈 얘기인데 우리나라 소방관 10분 중 8분은 자녀가 소방관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신뢰를 받는 직업이 누구냐 물어보면 97%의 국민이 소방관이고 2위가 88%의 지지를 받는 의사인 거를 본다면 너무 그 결과가 대조적이고요. 그렇죠. 또 미국에 있어서 소방관에 대한 이유는 아주 특별하죠. 예를 들면 미국은 순직 소방관 추모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연설하시면서 소방관을 국가 영웅으로 칭송한다든지 이제 우리나라 이 얘기도 굉장히 좀 슬픈 얘기인데 소방관이 순직을 해도 국민 여론이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어야 순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건 다 선진국이지만 행정문화는 후진국이다.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은 무서워하지만 서비스 조직,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라든지요. 또 우편 배달하는 분, 또 통계조사하러 가가호우 방문하는 분들, 이런 서비스 조직 공무원들은 도리어 우습게 보는 이런 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 가깝고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거에 대한 처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건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뭐 일단 이 이슈가 올라왔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전환한다. 그다음에 2020년까지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대로 진짜로 가는 건 맞는 건가요? 일단 좀
좀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예. 이 다행스럽게 문재인 현 정부는 5년 동안 소방 공무원을 무려 18,000명이나 예. 이제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거 좋은 소식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이죠. 행안부가 2019년, 이게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공언이 지금 거의 1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 개정안에 대한 그 논의가 거의 지지부진합니다. 법안 논의부터 공포, 이제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은 설사 지금 당장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일괄 시행한다는 것이 거의 쉽지 않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언했는데 그것도 초기에. 근데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예.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마다 소방직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예를 들어올 것 같으면요.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요. 의용소방대의 도움이 없으면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역도 존재합니다. 의용소방대 정식도 아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단체장들 입장에서 조금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읍면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단체장 직할에 본청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소방 공무원들이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지휘 통솔권은 유지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예.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병력이 신분이 현재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뀌는 것을 과연 원하겠는가. 사실 이것이 보통 노출되지 않는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단체장분들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딸려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단체장들의 어떤 그러니까 권한의 문제, 그다음에 그 당사자 본인들의 어떤 그 태도도 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국가직으로 우리가 그 전환하는 것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요. 그들이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또는 뭐 소방 공무원들이 그렇죠. 네. 그 근무 환경이 열악하냐 이거보다는 사실은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 국가직 지방직 그 자체 또 지방 분권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 문건이니 뭐 국가직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휘 체계의 일사불란함, 그다음에 사실은 또 그럴 동안 또 처우 개선, 뭐 이게 이제 같이 해결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서도 꽤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요. 현장 출동 인력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 출동 인력의 부족 비율을 따질 것 같으면은 서울은 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천이 27%, 경기만 가면 벌써 39%가 되는데 충청북도, 전남, 경북 할 것 같으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부족 숫자가 클수록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시도별로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출동 인력뿐만 아니라 재정 상황에 따라 당연히 장비라든지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 이 얘기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지방에 산다고 안전 혜택을 못 받고 수도권에 살아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로부터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안전 서비스에 있어서 불균형,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 이건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산 부분이 또 중요한데 인건비를 국가, 중앙정부나 또는 지자체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 이것도 논란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로는 이제 소방이 광역 소방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엄청난 말씀드린 것 같은 편차가 발생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좋은 한 예를 하나 드려드릴 텐데요. 예. 행안부에서 그 시도 지방 소방 공무원 기준 인건비 이렇게 통보해 줍니다. 예.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걸 통보를 해줘도 어디라고 말씀드리죠. 2016년 같은 경우에 충청북도하고 전북 같은 경우는 거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016년에 충북의 기준 인건비로 64명을 통보해 줬어요. 그런데 실제는 한 명밖에 증언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 같은 경우는 무려 185명을 통보했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한 명도 증언을 안 했거든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또 그 단체장의 그 소방에 대한 관심 있죠. 예. 그거에 따라서 소방 투자에 대한 편차가 이렇게 발생한다면은 결국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 서비스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대로 지금 노정되고 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게 참 국가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국민이 지역에 차이 없이 안전한 이제 그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서비스해 주는 분들에 대한 적합한 처우가 만들어지게 하려면 뭐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 뭐가 필요한 건가요?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 헌법 34조 6항을 볼 것 같으면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요즘 온통 양극화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아파트 값의 양극화. 그런데 우리가 거주하는 그 사는 곳에 따라서 안전 수준까지 불평등하고 양극화되어 있다면 잘못하면요 이게 나라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꼭 국가직화는 필요한 거고요. 예. 대한민국 어디에 사시든 간에 우리나라 국민은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요. 저는 이번에 그 국가직화 논란도 해결되는 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성대 행정학과 이청원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